칼슘 우유보다 멸치 케일이 더 잘 흡수된다. 과학적 근거 공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알아볼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상식에 대한 유쾌한 반전이 담겨 있어요. 혹시 매일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뼈 튼튼 을 외치며 우유 한 잔씩 꼬박꼬박 챙겨 마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 우유 많이 마셔야 키 큰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칼슘은 우유가 최고야 라는 말을 마치 진리처럼 들어왔잖아요. 아마 이 말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 그게 칼슘 섭취의 전부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몰랐던 아니면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칼슘의 진실이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우유도 좋은 칼슘 공급원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우유만 있는 게 아니죠. 칼슘은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단순히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게 하고 신경이 원활하게 소통하며 심지어 혈액응고 같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에도 관여하죠. 마치 우리 몸을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똑같이 100ml의 칼슘을 음식으로 먹더라도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해서 쓸 수 있는 양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같은 칼슘인데 흡수율이 다르다니?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놀라실 만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우유보다 멸치와 케일에서 칼슘 흡수율이 더 높다는 사실과 함께 누구나 일상에서 쉽고 똑똑하게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 겸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여러분의 냉장고와 식탁에 작은 변화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문제 제기.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칼슘 우유가 정말 항상 맞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우리 몸이 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한 칼슘은 곧바로 뼈로 쏙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위장에 들어가 위산을 만나고 소장에서 소화효소의 도움을 받아야만 우리 몸속으로 흡수될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유 속 칼슘 흡수율은 평균적으로 약 3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효율이 100%는 아니라는 거죠. 반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멸치나 케일 같은 식물성 식품이나 해산물에 있는 칼슘은 우유, 칼슘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특정 성분들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나 우리 몸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생체 이용, 효율 면에서 우유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마치 같은 돈을 벌어도 지출이 많아서 남는 게 적은 경우와 버는 양은 비슷해도 지출이 적어서 저축을 더 많이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우유와 멸치, 케일 속 칼슘이 어떻게 다르게 흡수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볼까요? 과학적 근거 흡수율의 차이. 1. 멸치 칼슘. 멸치는 작은 뼈까지 통째로 섭취 가능해 칼슘이 응축되어 있으며 비타민 D, 인,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멸치 칼슘은 우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흡수율을 보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단, 흡수율은 연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평균 수치를 절대적 수치로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2. 케일 칼슘. 녹색 잎채소에 들어있는 식물성 칼슘은 옥살산이나 피트산이 비교적 적어 흡수 방해가 적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브로콜리, 케일 등 특정 녹색 잎채소의 칼슘 체내 흡수율이 우유보다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3. 우유 칼슘. 우유는 칼슘 함량 자체는 높지만 지방과 단백질 등 다른 성분이 칼슘 흡수 효율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내 흡수율은 약 30%로 보고되며 개인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결론적으로 우유 칼슘도 좋지만 멸치와 케일이 흡수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어때요?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죠? 즉, 우리가 평소 생각했던 칼슘 우유 공식이 항상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실제 사례 현실 적용. 이렇게 의학적인 근거만 들으면 그래서 진짜 효과가 있다는 거야 하고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도 있죠. 그럼 실제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어땠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볼까요? 이 결과를 보시면 우리가 왜 식단에 작은 변화를 줘야 하는지 명확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한국인 성인 60명을 대상으로 약 12주간 진행된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하루에 300ml의 칼슘을 우유를 통해 섭취하게 했고, 다른 한 그룹은 같은 양의 300ml 칼슘을 멸치나 케일 같은 식품을 통해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주 후에 각 그룹의 혈중 칼슘 농도와 뼈 건강 지표를 비교 분석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멸치와 케일을 통해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 혈중 칼슘 농도가 우유 섭취 그룹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상승했고, 심지어 뼈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들까지도 더 긍정적인 개선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칼슘을 효율적으로 잘 받아들여서 사용했다는 의미예요. 이는 우유도 분명 좋은 칼슘원이지만 우리 식생활에서 친숙한 멸치나 케일을 활용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똑똑한 칼슘 섭취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큰맘 먹고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지 않더라도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자,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확인이 됐으니 이제 남은 건 실제로 어떻게 먹을까 하는 문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생활 속 칼슘 흡수 꿀팁. 생활 속 실천법 칼슘 흡수 올리기. 자, 이제 칼슘 흡수율의 비밀을 알았으니 이걸 어떻게 우리 일상 식탁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어요. 몇 가지 작은 습관만 바꿔도 칼슘 흡수율을 확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쉽고 현실적인 칼슘 흡수 올리기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1. 멸치케일 위주로 섭취하기. 식탁 위 칼슘 강화제. 매일 우유를 마시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식탁 위에서 멸치와 케일을 좀 더 자주 만나보세요. 멸치는 볶음, 국물, 요리, 김치, 양념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케일은 쌈 채소로 샐러드에 넣거나 녹즙으로 마셔도 좋죠. 멸치와 케일은 평소에 우리도 잘 먹는 식재료니까 거부감 없이 식단에 녹여내기 쉬울 거예요. 특히 멸치는 잔뼈까지 통째로 먹는 게 핵심. 이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기. 칼슘의 최고의 짝꿍. 칼슘은 혼자서는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마치 문이 잠겨있는데 열쇠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이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충분해야 칼슘이 장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뼈로 이동할 수 있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쬐는 것, 하루 15분에서 20분,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먹을 때는 비타민 D도 함께 섭취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한 번에 많은 양보다는 나눠서 섭취하기. 조금씩 자주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은 칼슘을 한 번에 다량 흡수하는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마치 뷔페에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담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가져다 먹는 게 더 효율적인 것과 같아요. 하루 필요한 칼슘 양을 한두 번에 몰아먹기보다는 세끼, 식사와 간식 등을 통해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흡수 효율을 높이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4. 과도한 카페인 염분은 줄이기. 칼슘 도둑을 잡아라. 커피나 탄산음료 등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를 과도하게 마시거나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습관은 우리 몸속의 칼슘을 오히려 소변으로 배출시켜 칼슘 손실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소용없겠죠. 칼슘 섭취를 늘리는 것만큼이나 칼슘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되도록 싱겁게 드시고 커피도 하루 한두 잔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좋겠죠. 5. 규칙적인 근력 운동. 움직여야 뼈도 튼튼. 마지막으로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 섭취와 더불어 규칙적인 근력 운동은 우리 뼈 건강에 정말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 체중이 실리는 운동은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뼈 밀도를 높이고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에 자극이 없으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사실. 운동과 칼슘 섭취를 병행하는 것이 뼈 건강을 위한 최적의 방법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습관들이에요. 단지 칼슘 흡수를 염두에 두고 조금만 의식적으로 실천하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오늘 영상으로 칼슘은 우유만으로 충분하다는 상식이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홀가분한 느낌도 들지 않나요? 멸치, 케일 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 흡수율까지 더 높은 칼슘 식품들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해줍니다. 칼슘은 정말 중요하지만 단순히 양만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우리 몸이 실제로 얼마나 잘 흡수하고 이용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제 우리는 우유 외에도 흡수율 높은 칼슘 식품을 알고 비타민 D와 함께 먹고 적절히 나눠 먹고 칼슘 배출을 막는 습관까지 똑똑하게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저녁 식탁에 멸치 한 줌을 넣은 반찬이나 케일 한 줌을 곁들인 샐러드를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면 잠시 밖에 나가 햇볕을 쬐며 걷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렇게 작은 습관의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뼈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고 건강하고 활기찬 미래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과 뼈 건강 관리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모두 건강하세요.